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수진이가 처음 우리 가게에 대해 물어볼 때 그 눈빛이 이상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100년 전통을 노리는 무서운 계산이 그 예쁜 미소 뒤에 숨어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은 김영선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저는 영선당이라는 한과점을 운영해요. 할머니가 시작하시고 어머니가 이어받으시고 이제 제가 3대째 지키고 있는 가게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반죽을 시작해요. 역강정, 약과, 매작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으로 만들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 그대로요. 영선아, 한과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3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도 이 일을 놓을 수 없었어요. 어린 민수를 업고 가게에서 밤새 일했던 기억이 선명해요. 엄마, 또 울어? 5살 민수가 제 뺨을 톡톡 두드리며 물었던 그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웃어야 했어요. 엄마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 엄마는 영선당 사장님이야. 그렇게 버텼어요. 하루하루를.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영선당은 유명해졌어요. 명절이면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해요. 백화점에서도 납품 요청이 와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팔려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제 솜씨를 칭찬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민수는 이제 32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다녀요. 참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민수가 첫 월급을 받고 와서 한 말이에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 민수가 어느 날 수줍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머, 우리 민수가 드디어 6개월 정도 만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아껴주고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쩜 이렇게 순진할까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어머니께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민수도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럼 당연히 만나야지. 언제 데려와? 이번 토요일은 어떠세요? 밖에서 식사하면서요. 좋아, 좋아. 엄마가 맛있는 것 사줄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어떤 아이일까? 우리 민수를 좋아해 줄까? 예쁠까? 착할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며느리를 맡는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민수가 예약해 놓은 한식당에 갔어요.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에요.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네. 처음 본 수진의 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에 공손한 인사까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아이를 민수가 보기 맞네.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당차 보였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영선당이 정말 유명하다고요. 100년 전통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가게를 칭찬해 주니까요. 그런 걸 뭘. 그냥 할머니, 어머니가 하시던 걸 이어받은 것뿐이야. 아니에요. 전통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한류 때문에 전통 문화가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칭찬 속에 숨은 다른 의도를요. 혹시 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명절 때 정말 바쁘시겠어요. 잠깐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걸 물어보나?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되지 뭐.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민수가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수진이가 우리 어머니 팬이 됐나 봐요. 정말이에요. 전통 한과를 직접 만드시는 분을 처음 만나봐서요. 그래도 어색한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왜일까요? 분명 좋은 아이 같은데 뭔가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수진이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요. 첫 만남 이후 수진이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예비 며느리들처럼 제가 해주는 음식을 칭찬하거나 가족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영선당. 어머님, 영선당 건물도 직접 소유하고 계신 거죠? 어느 날 저녁 민수와 함께 온 수진이가 슬쩍 물었어요.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응, 그렇지.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이 워낙 비싸니까요. 수진이의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었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수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웨딩 촬영은 한복으로 해야죠. 영선당 며느리로서 품격에 맞게요. 한복, 그거 비싸지 않니? 에이, 어머님.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요. 게다가 저희는 전통 가문이잖아요. 전통 가문?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전통 가문이 되었나요? 그리고 웨딩홀도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으로 잡았으면 해요. 기와집이나 한옥 스타일로요. 수진아, 그런 곳은 돈이 많이 들어. 어머님, 영선당 브랜드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사진이 SNS에 올라가면 홍보 효과도 엄청날 거예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홍보 효과. 수진이는 결혼식을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수진아, 그런 건 우리끼리 조용히 하는 게. 오빠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더 심했어요. 한남동이나 북촌 쪽으로 구했으면 해요. 거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데. 어머님, 영선당 며느리가 어디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또 브랜드 이미지였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 깨끗하고 좋은 곳이야. 거기 들어가면 어떨까? 수진이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시장 근처야. 교통도 편하고. 시장 근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아닌가요? 남 눈치를 보려고 하는 건가요?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호의로 해주시는 말씀인데. 오빠도 생각해봐요. 저희가 어디 사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볼지. 수진이가 민수를 째려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 민수가 벌써 꽉 잡혀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려고 해요. 유럽. 그건 너무 비싸지 않니? 영선당 SNS 계정 만들어서 유럽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면 대박 날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 문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SNS였어요. 또 홍보였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민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영선당만 사랑하는 걸까? 수진아, 그런 건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어머님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기회는 잡아야 하는 건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순간 제 참을성이 바닥났어요. 수진아, 결혼이 브랜딩을 위한 거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온 거였어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빠, 저는 단지 됐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수진이가 집에 간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수진이를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민수야, 네? 너는 수진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영선당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수진이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브랜드 이미지, 홍보 효과, SNS.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둔 여자의 입에서 나올 말들이 아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뭔가 위험하다고,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영선당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보내준 수진이 사진을 다시 보려고 했거든요. 실수로 다른 메뉴를 눌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열게 되었어요. 어머, 이게 뭐지? 젊은 사람들이 쓴다는 그 앱이었어요. 민수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수진이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진이의 계정에는 이미 준비된 게시물들이 가득했어요. 해시태그 영선당 며느리 해시태그 전통한 과명가 해시태그 100년 전통 해시태그 문화재급 기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게시물을 하나씩 읽어봤어요. 곧 전통 한과 명가의 며느리가 됩니다. 100년 전통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한류와 함께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릴 거예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영선당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언니 대박. 완전 부러워. 전통 가문 며느리 되는 거야? 돈 많이 벌겠네. 인스타 팔로워 엄청 늘겠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에게 결혼은 사업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요. 더 찾아봤어요. 수진이가 올린 다른 사진들도 무서웠어요. 우리 영선당 앞에서 찍은 셀카. 미래의 일터예요. 해. 영선당 한과 사진. 곧 이 모든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옆집 아줌마였어요. 영선 씨, 잠깐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밖으로 나갔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인데? 너희 민수 결혼한다는 그 여자 말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이가 왜? 내 조카 딸이 그 여자랑 같은 회사에 다녀. 그런데 말이 안 돼. 뭐가? 그 여자가 너희 집만 만나는 게 아니래. 다른 집도 동시에 만나고 있다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집이 어디? 전통주 만드는 집, 도자기 만드는 집, 전부 전통 가업하는 집들이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랑하고 다닌대. 전통 가문 며느리 되면 인플루언서로 대박 날 거라고. 인플루언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영선아,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알려줘서.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는 우리 민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영선당만 사랑했어요. 아니, 영선당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걸 민수에게 어떻게 말하죠? 증거도 없이 말하면 민수가 믿을까요? 오히려 저를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벽까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수진이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어요. 앞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맞아. 영선당 있잖아. 100년 전통이라고 하는 곳.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근데 말이야, 요즘 한과가 별로 안 팔린다는 소문이 있어. 그럼 다른 걸 알아봐야겠지? 제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전통주 집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요즘 외국인들이 소주 엄청 좋아한다잖아.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니면 도자기도 괜찮고. 그쪽은 해외 수출도 많이 한다던데.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민수는 그냥 선택지 중 하나였어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결정하기 전에 좀 더 알아봐야겠어. 확실한 게 좋으니까.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차가운 계산만 있었어요. 사랑은 전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진이는 우리 민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영선당과 전통 가문이라는 타이틀만 원해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언제든지 민수를 버릴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민수는 수진이를 너무 사랑해요.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요. 만약 수진이가 정말 민수를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민수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선당만 원한다면 영선당이 위험해지는 순간 도망갈 거예요. 그래요. 영선당이 어려워졌다고 거짓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이런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어.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민수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다짐했어요. 만약 수진이가 정말 민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인정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땐 누구보다 단호하게 수진이를 우리 가족에서 내보낼 거예요. 그게 민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어요. 토요일 저녁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수진이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기회였어요. 아니야. 그냥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일부러 힘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도 관심 있는 척 물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사실은 요즘 영선당이 힘들어. 폭탄을 터뜨렸어요. 민수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젊은 사람들이 한과를 안 찾아. 매출이 많이 줄었어. 거짓말이었지만 연기를 계속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손목도 아프고 전통 제조법이 너무 복잡해서 힘들어.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관심 있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대형 식품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기술만 넘겨주고 은퇴를 생각 중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기술을 넘겨준다고요? 응. 그럼 영선당 이름도 없어지고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되는 거지. 그 순간 수진이의 눈에서 뭔가가 꺼졌어요. 마치 전기가 나간 것처럼요. 민수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시면 안 되죠.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영선당은 100년 전통인데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민수야, 엄마도 늙었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니 혼자 이런 고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에게 직접 물었어요. 아, 그게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게 분명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수진이도 영선당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렇긴 하지만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님 결정을 따르겠어요. 그 말 속에서 실망감이 흘러나왔어요.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민수야, 현실을 봐야지. 이제 한과 시대는 끝났어.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마음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이후 수진이가 달라졌어요. 전화도 뜸해졌어요. 만나자고 해도 핑계만 댔어요. 야근이 있어서요. 출장을 갑자기 가게 됐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민수가 속상해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영선당 일 때문에 실망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민수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민수의 말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연락을 안 받아요. 왜? 모르겠어요. 문자도 답장이 안 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민수는 하루하루 초조해했어요.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게 있을까요? 민수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민수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파혼하자고 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민수의 상처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민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계획은 성공했지만 아들의 아픔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너무 잔인했나?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의 아픔은 훨씬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민수야,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민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도 함께 아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아줌마가 알려줬어요. 영선아, 그 수진이란 애 말이야. 응, 다른 남자랑 결혼한대. 벌써 예식장까지 잡았다던데.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 한 달 전부터 만났다는 소문이야. 전통주 만드는 집 아들이래. 역시 그랬어요. 수진이는 이미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선당이 어려워지는 순간 바로 갈아탄 거였어요.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민수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아들이 회복할 때까지요. 그런데 민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파혼 소식을 듣고 난 후 회사도 그만두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민수야, 밥 먹어.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혼자 있게 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어요. 내가 너무 잔인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은 싫어요. 꼭 해야 할 말이야. 문 열어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민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눈은 푹 들어가 있었어요. 민수야, 뭐 하러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앉아. 엄마가 진실을 말해줄게. 진실이요. 영선당 어렵다고 한 것. 전부 거짓말이었어.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영선당은 지금도 잘 되고 있어. 매출도 늘고 있고 주문도 많이 들어와.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 수진이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제가 수진이의 인스타그램과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말해줬어요.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수진이에게 너는 선택지 중 하나였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고 있었던 거야. 거짓말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수야, 수진이가 벌써 다른 남자랑 결혼 준비하고 있어. 그 말에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한 달 전부터 만났다는 소문이야. 전통주 만드는 집 아들이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저는 뭐였던 거예요?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수진이야. 민수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의심해서. 괜찮아. 사랑하는 사람 말을 누가 쉽게 의심하겠어.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거였네요. 그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부터 민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나와 저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민수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한과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갑자기 왜?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민수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영선당은 우리 가문의 자랑이잖아요. 제가 이어받고 싶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이니? 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저도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민수와 저희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민수는 새벽 5시부터 저와 함께 일어나서 한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어머니, 이 반죽이 맞나요? 조금 더 치대야 해. 그래야 쫄깃해져. 이렇게요? 그래, 그렇게. 민수가 열심히 배웠어요. 3개월 후, 민수는 제법 한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새로운 한과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새로운 한과. 전통은 지키되 맛이나 모양을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민수와 함께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포장지에 예쁘게 포장한 한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맛의 한과. SNS에 올리기 좋은 예쁜 모양의 한과들. 어머니,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주문도 늘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영선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어요. 수진이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이사를 오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저희를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수진이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수진이네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우리 동네로 이사 오나 보다. 괜찮을까요? 뭐가,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 걸. 민수가 웃었어요. 맞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민수는 이제 수진이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때 그냥 결혼했다면. 민수가 몸서리를 쳤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저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행복한 게 효도야.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영선당을 더 크게 키워볼게요.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선당 간판에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100년을 이어온 전통. 이제 4대째로 이어질 새로운 시작. 민수와 제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모든 게 완벽했어요. 진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